자, 일단 7단원이고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다룰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면은 확률 분포를 했죠? 확률 분포라 그래서 기억납니까? 뭐 구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여기서 뭘 배웠죠? 처음에 뭘 배웠냐면 아마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거 배워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즉 뭐냐면 확률로 정의가 될 수 있는 변수들을 확률 변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마 여기 앞에 원래 가로치고 이름이 더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에 원래 이산이라는 게 붙어야 돼. 이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확률 변수들은 무슨 개수로 셀 수 있는 거 뭐 1, 2, 3, 4 또는 뭐 0, 1, 2, 3, 4, 5처럼 셀 수 있는 변수들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산 확률 변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정규 분포에서는 일단은 변수를 뭘로 배울 거냐면 이런 변수를 배울 거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걸 배울 거야.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지금 뭐냐면 변수 자체가 뭐냐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변수들에서 다룰 거고요.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가 뭐가 있냐면 혹시 기억날 겁니다. 뭐 키나 온도나 뭐 체중 뭐 등등등.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항상 이런 거죠. 키라는 게 무슨 뭐 160cm에서 맞죠? 160cm에서 170이 됐다고 했을 때 갑자기 자고 났더니 10cm가 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여기의 값들을 지나오면서 170이 된 거잖아. 이런 것처럼 뭐 온도나 체중이나 시간도 있겠구나. 시간도 이런 것처럼 이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마찬가지 뭐라 그럴 거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고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 분포에서는 뭘 했냐면 이런 확률 이런 함수를 배웠죠. 확률 무슨 함수라고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는 확률 질량이죠. 질량이라는 거 배웠어. 지난 시간에 확률 질량 함수 배웠고 여기서는 무슨 함수를 배우냐면 확률 무슨 함수? 밀도 함수를 배울 거야. 밀도 함수를 배울 거다. 아직 적지 마세요. 일단 좀 보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배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질량 함수는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뭐냐면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A부터 B까지 하나하나씩 확률을 다 더한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일단은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정의가 됐을 때 얘가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함수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얘를 내가 구간 내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항상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 얘도.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에 뭘 구하고 싶냐면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 A부터 B까지 확률은 뭘 구하는 것 같냐면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는 거랑 같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함수를 우리 뭐라 부르겠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자라고 할게요. 한번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내신을 치렀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고요. 그래서 일단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뭘 구해봤냐면 평균과 분산과 뭘 구해봤어? 표준 편차를 구해봤죠. 기억납니까? 뭐냐면 우리 이제 평균은 원래 어떻게 구해요? 평균은 원래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구했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랑 pi를 곱한 거를 전부 다 더한 게 평균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규 분포 저쪽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자가 결국에는 얘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했냐면 확률 분포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xi에다가 평균을 빼고 뭐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확률을 다 곱해. 이게 원래가 분산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는 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어떤 짓 한다 그랬어요? 뭐 했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자? 평균에 뭘 빼자? 제곱을 빼자 그랬죠? 원래 이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구하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에서 m을 빼고 제곱을 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마찬가지 좀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의 fx 그리고 dx에서 마찬가지 뭘 빼냐면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똑같다.
우리가 얘는 변수가 연속적이고 얘는 이산적 떨어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실제로 n을 무한히 보내서 그 무한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그 얘랑 바뀐다라고만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요거는 맞죠? 얘는 뭐다? 루트 vx가 되겠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써보자. 지난 시간에 요거 배웠죠? 이 ax 더하기 b. 뭐냐면 이쪽에서도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쓰인다라는 거야. 요거에 똑같이 쓰인다.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aex 더하기 b고요. 마찬가지 분산 ax 더하기 b.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의 vx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그마 ax 더하기 b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A.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을 때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와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줄 알아야 되냐면 평균과 분산과 뭘 구하는 방법,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ax 더하기 b라고 나왔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확률 분포에서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번호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해보자. 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자, 1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오른쪽 근이가 같을 때요.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상수 k를 구하래.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딱 이쁘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주어져 있어요. 0보다 큰 쪽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하는 k는 어떻게 구한다? 요놈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니까 이놈의 뭐 면적 1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쪽의 면적이 k이고 이쪽의 면적이 얼마야? 2분의 k니까 결국엔 2분의 3k가 얼마를 만족하는? 1을 만족하는 k를 구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자,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상수 k를 구하래. 자, 뭐 하라는 거야? 마찬가지. 2부터 4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얘를 얼마부터?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적분하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를 만족한다? 1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 k를 앞으로 빼고 적분할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의 2, 4 그러니까 1. 그래서 2k에 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16이니까 8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빼기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날라가니까 4, 9, 8k니까 k는 8분의 1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맞죠? 이렇게 나오겠다. 8분의 1. 그래서 일단 확률 밀도 함수 성질 가지고 그냥 쭉쭉쭉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7번. 7번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거야. 자, 구간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정해낸 마이너스부터 1이야. 한번 기억부터 좀 그려볼게요. 자, 기억을 그리게 되면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1이고. 그럼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냐? 일단 첫 번째,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했을 때 적분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됩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원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놈의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 놈은 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따라서 뭐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얘는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겠다.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되겠고. 자, 디귿은 쟤를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집어는 얼마? 1인가 같아.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보니까 항상 0보다 큰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거의 면적 얼마가 되죠? 1 되죠? 그러면 얘는 맞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떻게 되냐면 쭉 1이죠? 쭉 1이다. 여기가 쭉 1이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얘는 뭘 만족하지 않냐면 요놈의 면적이 얼마야? 자,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가 가능한 놈은 지금 몇 번이냐면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10번 다시.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상수 k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뭘 구할 거냐면 3부터 4까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느꼈던 게 뭐냐면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대부분 1차 함수로 나와. 뭐라고요? 1차 함수. 왜 1차 함수로 나오냐면 실제로 교과 과정 내에는 적분을 통한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 무슨 얘기냐면 1차 함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 K라는 건 아마도 양수일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fx가 kx.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2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원래는 이게 맞아요. 정의상 2부터 4까지 얘를 적분한 게 얼마가 되는 걸 찾는 게 맞다? 자, 1이 되는 걸 찾는 거 맞는데 실제로 아마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적분을 통하는 문제는 교과 과정 외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적분을 이용하지 않게, 그러니까 의미는 맞지만 적분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들만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1차식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놈의 면적을 뭘로 구할 수가 있냐면 사다리꼴 혹은 이제 삼각형 같은 걸로 면적을 구할 수가 있거든.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그렇게 푸는 연습을 좀 하세요. 적분해도 좋지만. 따라서 여기의 면적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지금 2K고요. 맞죠? 여기가 얼마냐면 4K 됐고요. 됐죠? 그럼 이제 이 면적이 1이 돼야 돼. 뭐? 사다리꼴의 면적이겠죠? 사다리꼴 면적. 그래서 얼마? 2K 더하기 얼마냐면 4K에 높이가 얼마죠? 2고요. 2분의 1로 나누겠네요. 따라서 K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 3부터 4까지에 뭘 구하냐?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은 3부터 4까지에 여기 면적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3부터 4까지 면적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면적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몇 K에다가 3K에다가 더하기 4K에다가 곱하기 얼마냐면 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만 하면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7K죠. 7K니까 여기가 12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하자.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선생님이 안 구한 이유는 실제로 어차피 이제 우리 이제 수능밖에 안 남았잖아. 거기서는 적분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14번 보자.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좀 얘기하면 14번의 문제가 솔직히 너네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나중에 이제 수능 특강을 풀어봐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 막 이런 건 나오지 않아. 왜냐면 일단 특히 2차 함수고요. 뭐 적분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대신 이거를 어디까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다. 이걸 좀 설명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A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놈을 적분했더니 얼마가 돼야 되냐? 1이 돼야겠죠.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A의 4-X제곱을 적분해야 되거든?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 자,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거는 잘 보면 얘들아 마이너스 2와 2가 요 놈의 뭐죠? 근이야.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2차 함수에서는 근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공식으로 다들 외우고 있다란 말이야. 맞죠? 그리고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이고 1일 때 얘가 위로 볼록이 어야 돼. 그 있잖아. 팔짱을 끼고 있으면 자려는 태도잖아. 어떡해.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타협을 하지 마세요. 걔랑. 알았죠? 잠이랑 타협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양수가 되겠죠? A는 양수. 요놈의 면적 뭘 이용해서 구한다? 공식. 적분 안 해도 돼요? 뭐 있었죠? 6분의 A에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얼마부터 얼마까지? 2 더하기 2의 몇 제곱? 세제곱. 요 공식 있었죠?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거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그리고 x-베타의 dx에 대한 정적분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으로 알려져 있어. 해보면 혹시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혹시나 어떤 면적을 구할 때는 어떤 면적을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다 뭘 씌우면 된다 무조건?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나중에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 A 찾으면 되겠죠? 1이 된 A 찾아라. 그러면 얼마야? 여기가 6분의 여기 64죠? 6분의 64 곱하기 A가 1이죠. 그래서 A가 지금 얼마냐면 64분의 이거 얼마야? 2로 나누나? 3분의 얼마죠? 30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뭐 구해야 돼, 얘들아? 평균 구해야 돼. 자, 평균이라는 거는 아까 정의를 뭐라 그랬죠? 평균은? 평균의 정의는 뭘 곱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에다가 뭘 곱해라? 저
fx를 곱하는 거야. 맞죠? 저기다 fx를 곱해라. 그리고 뭐 해라? 적분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봐봐. a는 지금 구했죠? a가 얼마냐면 3분의 30이야. 3분의 32에다가 여기가 여기 잘못했니? 거꾸로니? 이렇게? 이렇게죠? 따라서 여기가 32분의 3인데 여기가 4-x제곱이거든? 그럼 이제 뭐가 좋냐면 봐봐. 자,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우함수라 불러. 상수함수와 짝수함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알겠지만 기함수야. 그래서 두 개를 뭐한 함수를 곱한 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잖아. 그럼 얼마야? 0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대칭이면,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건데, 우리가 성적을 내게 되면은 항상 점수가 되게 분포가 돼 있는데, 항상 어디에 몰려 있고요? 점수는 평균에 몰려 있고요. 나머지는 되게 적어.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게 만약에 정확히 대칭적이라면 이 값을 다 더해서 그 숫자로 나누면 무조건 딱 중간값이거든? 마찬가지 얘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얘가 여기에 대칭이면 무조건 평균 얼마다? 이 중간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실제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것을 보고 곧바로 평균 얼마라고 맞춰야 된다? 0이라고 맞춰야 돼. 계산할 필요 없이. 알았죠? 아무튼 그래서 0이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분산은 우리가 계산하셔야 돼요. 분산은 원래가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라는 거죠. 다행히 이 문제는 평균이 얼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뭐?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겠고, 제곱의 평균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번에 x제곱에다가 32분의 3에다가 4-x제곱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또 쉽죠. 왜 계산이 쉬워요? 마이부터 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함수가 되죠. 따라서 얘가 32분의 3에다가 2배에다가 0부터 2까지만 얘를 전개해서 4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을 적분하면은 결국엔 얘가 이제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x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우리가 적분하고요. 분산도 마찬가지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을 빼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능을 겪다가 보면은 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아마 이제 수능 특강 이제 나중에 풀다가 보면은 저게 왜 안 나오냐고 하면 실제로 여기 부분이 교과 과정이 약간 벗어난 거라서 교과서에서 어디는 나오거든 안 나오거든. 알겠죠? 자, 정균포야.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교의 시험에 성적을 내게 되면 그 성적이라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중간 부분 있죠. 여기 평균이 있으면 평균 부분은 되게 많은데 나머지는 되게 적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통. 우리가 어떤 통계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대부분의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러한 표본들이 되게 많다면 이런 것들이 거의 어떻게 될 거냐면은 촘촘히 전부 다 모여지겠고 채워지겠다라는 거. 이해되니? 이 전부 다 채워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끝점들만 쭉쭉쭉 연결해 보면 그런 어떤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알고 있는 통계적으로는 항상 저러한 곡선의 개형을 띠고 있다라는 거야. 변수가 많다면. 알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변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균이 항상 가운데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가 되게 궁금해.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표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하나의 종류로서 확률 밀도 함수를 쓸 건데 어떤 놈이냐면 이런 놈이다. fx가 있어요. 얘가 얼마냐면 루트 2파이에 내가 항상 작년까지는 외웠는데 시그마분의 1에 여기가 2에 그리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m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뭐냐면 이 곡선의 개형을 뜻하는 fx가 얘야. 그러면 여기 이 함수의 특징을 잘 보면은 봐봐. 이 2파이는 상수고요. 여기서 2도 상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포넨셜 2.718이라는 숫자. 그리고 여기도 시그마. 시그마는 지금 표준편차죠? 표준편차고 m은 지금 평균이다. 지금 뭐냐면 상수고 나머지 결국 얘랑 지금 이것들이 값에 따라서 이 곡선의 개형이 결정돼. 나머지는 상수니까. 예를 들어 얘가 되게 커. 얘가 되게 크면 이 앞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여지는 거야.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거에 작아진다는 이거의 높이가 모여진다는 거야. 낮아진다는 얘기고 얘가 되게 작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얘가 높이가 어떻게 돼? 올라간다는 얘기. 이게 되게 기본이 되는 얘기죠. 맞죠?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얘가 봤더니 여기 x-m의 제곱이라는 게 있다? 어떤 거 -m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얘가 대칭이야. 뭐의 대칭이다? m에 대해서 보다
대칭이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저계식을 어렴풋이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도 저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제가 왜 필요하냐면 이래서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정규분포 곡선에서 내가 여기가 60점이야. 맞죠? 60점이고 그리고 막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어. 한 3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몇 등인지 몰라. 내 점수가 80점인데 몇 등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80점이면 대충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쯤에 있겠지. 맞죠? 80점이 여기쯤에 있을 거라고. 그러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당연히 면적이 얼마냐면 1이야. 왜? 얘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런데 80보다 여기 쪽에 면적을 한번 구해봤더니 면적이라는 걸 실제로 얘를 뭐 했냐면 적분했다라는 얘기야. 원래는 적분이 가능하다면. 그럼 적분했을 때 여기 면적이 예를 들어 0.2가 나왔단 말이야. 적분했더니. 그러면 이걸 이제 뭐라고 읽을 수가 있냐면 내가 80점이라는 점수는 상위 몇 %에 있다? 0.2, 20%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내가 저거를 적분할 수만 있다면 저런 정규분포 곡선 내에서 내가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고 있으면 저 fx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적분을 통해서 내가 상위 몇 % 구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놈을 적분할 수가 있다 없다? 너네가 없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이거의 값을 구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이 평균과 표준 편차마다 어떠한 표가 있어야 돼. 그때 면적이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는. 하지만 이러한 표는 평균과 표준 편차마다 바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있어야 된다고요. 맞죠? 너무나 뭐 한다고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어? 그러한 표가 딱 몇 개만 있으면 좋겠다.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맞죠? 한 개만. 그러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일정하게 맞춰야 돼. 일단 계속 얘기해보면 그러면 일단 이 정규분포 곡선의 이제 특징부터 한번 좀 써볼게요. 일단 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 2, 3번 뭐냐면 확률 밀도함수 성질하고 똑같아. 확률 밀도함수 성질. 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1이 되겠고요.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면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 여기까지는 당연히 같은 특징을 갖고 네 번째는 얘는 x는 m에서 대칭인 종 모양 또는 산 모양의 곡선이 돼요. 산 모양의 곡선의 형태를 띠고요. 곡선의 형태를 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는 당연히 x는 m에서 항상 무슨 값을 갖냐면 최대를 갖고 최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x는 m이 일정할 때 이런 얘기 해보자.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죠. 시그마라는 거 뭐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니? 자, 여기서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뭐 해진다? 작아지니까 곡선의 중앙 부분이죠. 곡선의 중앙 부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렇죠? 곡선의 중앙이 낮아지고. 그리고 시그마 값이 뭐해지면? 작아지면 거꾸로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니까 곡선의 중앙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은 표준 편차라는 것은 산포대한 종류인데 지금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해서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는 것은 내 성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적이 고르다 고르지 않다. 표준 편차 클수록 성적은 고르다 고르지 않다? 고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라 했죠. 성적이 고르지 않으니까 내 점수가 평균에 몰려있다 안 몰려있다? 안 몰려있고 어디? 가에 몰려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성적이 뭐 하는 거니까 고르기 때문에 내 점수가 어디에 몰려있다? 평균에 몰려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 뭐가 일정한 거냐면 곡선의 모양이 똑같아요. 곡선의 모양은 다 똑같아. 뭐냐면 시그마 값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결정되겠고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이 일정하고 x는 m의 위치는 뭘 결정하냐면 평행이동 결정한다. 평행이동을 결정한다. 평행이동을 결정한다. 이 정도 맞죠? 이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7가지의 특징을 갖는 요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특별히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를 뭐라 그럴 거냐면 정규 분포라 그럴 거고 그 정규 분포의 기호를 어떻게 할 거냐면 x라는 것을 따른다. 뭘 따르냐면 얘는 두 가지만 있으면 결정이 돼요. 뭐라? m과 시그마. 그래서 m, 시그마 제곱이라 그럴 거고
얘 앞에 기호를 라지 n이라고 붙여서 어떤 x가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과 항상 분산이 주어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곡선의 중앙 부분이 이 m이고 그리고 얘에 따라서 이 곡선의 개형이 결정되어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알고 있다라는 거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요거마다 이 곡선들이 전부 다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얘와 얘를 전부 다 똑같이 만들고 싶다. 똑같이 만들고 싶다고. 응? 뭐라고요? 얘를 똑같이 만들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평균 하나 있어요. 써볼까요? 60에 4의 제곱 있고요. 그리고 여기 x2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70에 6의 제곱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x1의 점수는 얼마인 놈이 있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75점인 놈이 있고 x2의 점수는 80점인 놈이 있어. 그래서 뭘 해보고 싶냐면 얘와 얘는 여기 안에 속한 놈이고 얘는 여기 안에 속한 놈인데 누가 상대적으로 잘하는지 비교를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얘와 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여기에 곡선의 개형을 그려서 가운데가 얼마인 거? 60인 걸 그려서 여기 75인 부분에 요놈의 면적을 구해야 되고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70에서 여기에 80인 부분에 요만큼의 면적을 구해야 돼. 하지만 이러려면 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와 얘를 통일시키고 싶어. 그것을 얼마로 통일시키고 싶냐면 평균 얼마로? 0으로. 표준 편차 얼마로? 1로 통일하자라는 거야. 자, 그걸 뭐라 부를 거냐면 우리가 표준화라 그럴까? 뭐라고요? 표준화. 표준화라 그럴 거다. 이 표준화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변수를 z로 돌릴 건데 어떻게 하면 z로 돌릴 수가 있냐면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자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 EZ를 한번 구해보자고. EZ. 그럼 얘가 2의 시그마 x-m인데 얘가 이렇게 되거든. 시그마분의 1에 2x-m이야. 그런데 여기서 2x는 원래 정규분포를 따르는 평균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돼요? m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딱 0이 돼버리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분산을 구해보면 얘가 v에다가 시그마 x-m이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만 제곱으로 나와서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인데 마찬가지 vx는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을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항상 z라는 변수로 돌리게 되면 이 z라는 것은 뭘 따르냐면 항상 평균이 얼마? 0 표준 편차를 1의 제곱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자? 표준화라 그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분포를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얘는 무슨 분포라 그래요? 표준 정규분포. 저 정규분포 중에서 표준이 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이것을 표준 정규분포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즉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보자. 예를 들어 표준화를 시켜보자라는 거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표준화를 시켜보자. 표준화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75에서 얼마를 빼고요. 60을 빼고 얼마로 나눠? 4로 나누고 얘도 80에서 70으로 나누고 6으로 나눠보면 이 값을 계산해보면 얘가 4분의 15고요. 얘가 6분의 10인데 누가 더 커요? 위에가 더 크죠? 맞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평균을 0으로 맞췄을 때 당연히 저게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더 상위, 더 좋은 곳에 있다라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배웠던 표준 정규분포까지 얘기고요. 마찬가지 이걸로 문제를 쭉 풀고 들어갈게요. 알았죠? 자, 20번부터 갈게요. 자, 20번. 자, 정규분포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라지 x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선 xm의 좌우 대칭의 3모양이다. 맞니 틀리니 이거는? 맞고요. 2번 xm에서 최대값을 얻는다. 맞고요. x가 m보다 작은 쪽하고 x는 m보다 큰 쪽에 대한 확률을 각각이 0.5다. 맞죠? 대칭이고 맞아요. 0.5가 되겠죠? 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말도 안 되고. 자,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의 3모양은 뭐해진대? 낮아진대.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3모양의 곡선의 중앙 부분을 뭐 한다?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래서 요놈의 이제 특징을 보고 구하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 26번
자,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n-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는 a고요. n-2 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는 b일 때 얘를 a와 b로 나타내래. 뭐야?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성질 가지고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n마 시그마죠? n마 시그마부터 그리고 m 더하기 시그마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을 거야. 대칭적으로 있을 건데 m 더하기 시그마까지 여기까지의 뭐야? 확률이니까 면적이죠? 이만큼의 a라 그러고 또 n-2 시그마가 있을 겁니다. n-2 시그마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뭐래? b래요. 근데 뭘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란다. 맞죠?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니? 우리가 여기 이제 대칭이니까 요만큼의 면적은 얼마라는 거야? 각각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이게 2분의 1가 되겠고. 맞죠?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죠? 그럼 이만큼은 얼마니? 여기서부터 b니까 이만큼은 얼마야? b 마이너스 a가 되겠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부터? n-2 시그마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라는 것은 여기 몇 배가 되겠더라? 2배가 되겠더라. 그래서 두 개를 넣으면 b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몇 배 한 거? 2배 한 거. 그래서 2b 마이너스 a가 되겠더라. 맞죠?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의 대칭인 성질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재밌네요. 자, 그 다음에 거는 그래도 모의고사 점수 많이 올랐더라고. 처음보다 2배가 올랐던데? 대단한데요. 2배가 오른 점수가 있고 모의고사가? 처음보다? 맞지? 2배 오르지 않았어? 지금? 자, 30번. 자, 확률 변수 라지 x가 정규 분포 보자. 53,7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p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0.1587을 만족시키는 상수 a를 구하라는 거야. 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죠. 제가 0.1587이래. 근데 요거래. 53,7이래. 일단 대입하세요.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지 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죠? 60인가요? 얘는 얼마야? 14를 더하니까 여기다 7 더하면 되죠. 67인가요? 67. 여기는 이제 74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정규분포 곡선에서 가운데가 얼마야? 53인데 얼마까지? 60까지가 나와 있는 거고 67까지가 나와 있는 거고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다? 74까지가 나와 있는 거다. 됐죠? 보입니까? 이게 x라는 변수잖아. 근데 뭐 할 때 나 이거 구하래요. 0. 이거. 그럼 얘가 당연히 0.5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 있겠죠? 맞죠? 왼쪽에 있을 거고. 그럼 얘가 왼쪽에 있는데 저거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a 부분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면적이 얼마다? 0.1587이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겠니? 라는 거죠? 이만큼의 면적 얼마가 돼야 돼? 0.343이고 그럼 0.343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찾아보면 누구야? 요 놈이 되겠네, 요 놈.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죠? 얼마큼? 7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만큼 얼마큼 떨어져야겠다? 7만큼 떨어져야겠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야? 46인가요? 46이 되겠다. 그래서 정규분포의 대칭성만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쟤를 굳이 아마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저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대칭성만 가지고 풀라라는 얘기야. 됐네요? 그 다음 자 이제 표준화 무슨 얘기냐면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다른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지금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으려면 k가 얼마가 되는지 구하여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다른 정규분포가 나와 있으면 얘를 똑같이 맞춰야 돼. 그걸 뭐라? 표준화라 그러자. 그래서 표준화는 뭐다? 12에다가 요 놈의 뭘 빼고요?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 표준편차로 나눠. 그럼 얘도 똑같이 나누면 이제 공통인 변수 Z로 될 거고 16에서 10 빼고 얘도 2로 나눠라. 그럼 얘가 이제 같으려면 얘도 똑같이 변수를 Z로 돌려서 24에서 20을 빼고 얼마로 나눠? 4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K에다가 20을 빼고 4로 나누자라는 거죠. 됐네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쪽이 1이고요. 여기가 착착착 3이고요. 그랬더니 여기 딱 얼마야? 1이고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같은 변수기 때문에 같으려면 이것이 얼마가 돼야겠다? 3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구할 수가 있죠. 3이 돼야겠다.
쉽죠?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보자는 겁니다. 시원하네, 좋네. 네. 자, 그 다음 37번. 자, 호준이네 반 2학기 말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의 평균이 70, 70, 74고요. 표준 편차가 15, 18, 16점일 때요. 호준이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85, 92, 88이다.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을 나열해라. 자,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면 되죠? 각각의 모든 점수를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하나씩 해보자. 85부터 85에서 얼마 빼고 70 빼고 얼마로 나누냐면 15로 나누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92점에서는 72점을 빼고 얼마? 18로 나눠라. 그럼 얘가 이제 18분의 20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88에서 74를 빼고 얼마로 나눠요? 얘가 16으로 나누죠? 그럼 얘가 16분의 14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게 좋은 거라고요. 왜? 평균이 지금 0으로 똑같이 맞췄으니까. 따라서 얘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얘고요. 얘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후딱후딱. 자, 확률 변수 라지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z라는 변수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어. 0부터 2값까지의 확률에 대한 값이 나왔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이 변수를 전부 다 뭘로 돌려라? 뭘로 돌려라? z로 돌려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28에다가 얼마 빼고요? 30을 빼고 얼마로 나누고? 2로 나누고. 그럼 얘가 z가 되겠고요. 36에서 30을 빼고 2로 나눠라. 자,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z가 되겠고 얘가 3이 되겠죠? 좋네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것은 가운데가 0인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이 있죠? 따라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뭐 해야겠다? 더해야겠다. 따라서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0부터 1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0.3413에서 더하기 얼마? 0.4987을 더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 47번. 지울게요. 간단한 것들이니까. 47번. 자, 활용 문제. 자, A 회사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의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한 후 완전히 방전되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이 100시간, 표준 편차가 12시간. 자, 그럼 X라는 것이 정규분포를 따라요. 얼마? 100과 얼마? 10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된 휴대폰 배터리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한 번 충전 후 완전히 방전되는 걸리는 시간이 88시간 이상 106시간 이하일 확률 구하라. 말 그대로 뭘 구하라는 거야? 이 X라는 게 얼마보다 88보다 커나 같고 얼마보다 10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란다. 그랬더니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다. 자, 말 그대로 뭐 하라는 거야? 표준화를 시켜서 구하라는 거죠. 좀 암산할게요. 여기다가 100 빼고 12로 나누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게 z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예요? 106에서 100 빼고 나누면 0.5가 되겠다. 따라서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1과 0.5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과 0.5를 뭐 해줘야 돼? 뭐 하면 되겠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냐면 뒷자리부터 8, 2, 여기가 3, 5 맞죠? 그래서 0.5328이 되겠더라. 쉽네요. 자, 50번.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이 65kg, 표준 편차가 7일 때요.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54.5kg 이상, 그리고 68.5kg 이하인 학생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 일단 이러한 뭘 구해라? 확률을 구해서 거기다가 뭘 곱해라? 인원수를 곱하라는 문제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54.5랑 그리고 몸무게가 68.5 이하를 뭘 구해라? 확률만 구해서 인원 얼마를 곱하면 된다? 1,400을 곱하면 얘가 답이 될 거라고요.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Z로 돌리기 위해서 54.5에서 65를 빼고 7로 나눠보자라는 거야. 이런 것 좀 암산합시다. 얼마죠? 암산하자고. 마이너스 1.5인가요? 됐죠? 그리고 68.5에서 빼고 7로 나누면 얼마다? 0.5가 되겠다. 계산해보면. 따라서 얘는 마찬가지 마이너스와 양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에? 얘랑 얘랑 더해야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0.62가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 1400을 한 게 답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런 확률만 구해주면 간단하게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미안. 깼어?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그다음. 자, 20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의 응시자 수는 1000명이야. 자, 응시자 전체의 점수 분포가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11, 정규 분포를 따를 때요. 합격자의 뭘 구하래? 최저 점수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원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65에 표준 편차가 10인. 그런데 내가 지금 200명만 뽑아야 돼. 1000명이 나왔는데 200명 뽑아야 돼. 그러면 이 정규 분포 상에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 상위 몇 퍼센트 안에? 20%.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0.2인 이 점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점수를 예를 들어 A라고 하고. 그럼 나는 어디 확률 안에 있어야 되냐면 나는 내가 구할 확률이라는 것은 X라는 점수가 A보다 높았을 때 그게 어디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0.2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게 큰 게. A보다 커나 같은 게. 0.2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커야 돼요. 크면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작아야겠죠?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A보다 큰 점수의 확률이 0.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내가 0.2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뽑히겠지.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값 구하자. 그러면 이 마찬가지 표준 정규 표가 나왔으니까 얘를 Z로 돌려야 되니까 Z로 바꾸고요. 그럼 A에다가 65를 빼고 10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0.2보다 작거나 같은 요 놈을 구하게 되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이제 0.2라는 숫자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결국 항상 우리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얼마로 바뀌어? 얘가 이제 얼마로 바뀌는 거야? 0으로 바뀌고 이 값이 얼마로 바뀌는 거냐면 A 빼기 얼마로 바뀌어? 65에 10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고요. 됐죠? 그랬을 때 이쪽이 얼마가 돼? 0.2라는 게 이쪽이 얼마가 되는 거? 0.3이 되는 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야 내가 이게 0.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 0.3이 될 때가 언제야? 0.3이 될 때가 0.85죠? 이 얘가 0.85보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 0.85랑 그러면 내가 지금 10분에 A-65를 비교했을 때 얘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어야 돼. 0.8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0.2보다 안쪽에 들어가겠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이 답이 되겠다. 따라서 곱하면 8.5가 되겠고 65를 넘기니까 73.5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게 나오겠다. 맞죠? 이 문제 정도까지는 이런 게 모의고사 4점에 나와. 쉽죠? 이런 게 모의고사 우리 내신에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 기출에서 4점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라는 거 배웠죠? 이항분포는 뭐냐면 확률 분포 중에서 특별한 분포로서 그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 그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 그런다. 그랬을 때 이 이항분포라는 것은 저 n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클 때 결국에 이 분포는 근사하게 뭘 따라간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뭘 따라간다? 근사하게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런 거라. 원래가 지금 이항분포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n이 충분히 크면 보통 이 값을 우리가 n이 30 이상 이라고 뭐 정의해요. 어느 책에는 50 이상이라도 정의하고. 그랬을 때 얘는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면 얼마가 되고요? MP가 되고요. 분산을 구하면 MPQ가 되는데 맞죠? MPQ가 되는데 결국에는 X라는 변수가 근사하게 뭘 따라가냐면 정규분포 MP와 MPQ를 따른다라는 거야. n이 충분히 컸을 때 우리가 이항분포가 주어지며 이항분포로 구한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얘가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알았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따른다면 내가 얼마보다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하래. 우리가 원래 앞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구하려면 너무나 많이 구해야 돼. 얼마인 거? 99인 거 구해야 되고 100인 거 구해야 되고 162까지 다 구하려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구하자. 따라서 일단 평균 구해보고 그리고 분산 구해보자라는 거죠. 평균 얼마야? 160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혹시 빨리 계산할 사람 있니? 얼마죠?
108? 108이고요. 3분의 1도 곱하면 되겠죠? 36이네요. 6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얼마? 108에다가 6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얘를 가지고 뭘 구하면 돼? 마찬가지 제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 표로 이용해서 구하면 99에다가 얼마를 빼고요? 108을 빼고 얼마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마이너스 1.5. 자, 이 정도는 곧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1.5보다 커나 같은 것은 얼마에다가 0.5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 0.15를 더하는 거 맞죠? 기억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433이가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 61번. 자, 주사위를 720번 던져요.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라. 마찬가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으로서 우리가 얘는 이항포를 따르기 때문에 720번에 던지면 얘는 결국 정규분포를 따를 수가 있다. 따라서 정규분포를 구해보면 평균 6분의 1 정렬이 6분의 1을 곱하면 120이 되겠고 여기다 6분의 5를 곱하죠? 100이니까 10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뭘 구해라? 100번 이상 그리고 130번 이하의 확률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부터 Z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부터 1이니까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여기가 5 그리고 8 그리고 1 그리고 0. 이렇게 81, 85가 되겠더라. 됐죠? 이렇게. 좋았어. 마지막. 자, 어떤 학생의 오지선다인 100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할 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래.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실수 A 값을 구하라. 보입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무슨 분포를 원래 따라? 무슨 분포? 이항포를 따르는 거죠. 얼마에? 100에다가 임의로 찍으니까 확률 얼마야? 5분의 1을 따르는 거야. 이게 X가 원래 이 변수 따르죠. 근데 결국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임의로 답을 할 때 A개 이상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래. 뭐야? 말 그대로 써? X가 A개 이상 맞힐 확률이 얼마다? 0.01이다. 알았죠? 이렇게. 그걸 만족하면 뭘 구하라? A를 구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어. Z로 문제를 돌리자. 따라서 얘를 Z로 돌린다라는 것은 오케이. 평균부터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얘가 다시 한 번 더 X가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얼마야? 20이고 5분의 4를 곱하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20을 내고 여기가 4로 나누자. 그게 딱 얼마? 0.01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표준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얘가 0.001이 되려면 보입니까? 0.0101이 돼. 이거보다 커나 같은 게. 그러면 여기 값이 지금 얼마? 여기가 0.49니까 이 값이 2.5네요.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4분의 A-20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